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3단계 실천하기입니다. 첫 번째, 이해하며 외우기입니다.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재빨리 넘기지 말고 개념을 확실히 잡기입니다.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은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통해 복습을 하면서 5개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명확한 흐름 따라가기입니다. 단원을 이야기처럼 정리하고 문제에 적용해보기인데요. 흐름을 알면서 개념을 잡아간다면 암기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류와 전자의 방향이 다른 이유는 스토리만 알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중학교 과학교사입니다. 중학교 과학은 중학교 시험에 나올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잘 받고 자신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공을 키워서 심화 단계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하면 된다는 마인드가 확립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지금 중학교 시기에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방법 3가지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중학교에 와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재밌다던 과학이 어렵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점점 공부하기가 꺼려지는 학생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중학교 과학은 암기를 다 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에 2번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번 시험 볼 때 시험 범위가 많다고 해도 2단원 정도만 됩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교과서 내용을 모두 암기하시면서 공부하면 중학교 내신 시험은 당연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과학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암기를 하다가 보니 시험을 잘 보게 되고 그러면 더 과학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해가 저절로 되게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시작하는 것조차 어렵다 라고 한다면 암기를 싹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요. 과학은 물론 이해를 해야 하는 과목이지만 이해를 통해 암기가 잘 되고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은 암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핵심 개념을 잘 암기하고 있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중학교에서는 성실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와 대학을 생각하신다면 암기만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처음에 기본을 잡아가는 데는 좋은 공부법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과학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암기로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한다고 풀이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라면 암기라는 방법은 좋은 공부법이 됩니다. 우선은 암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집을 풀어서 맞추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하는 아하의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면서 시도도 안 하고 있지 마시고 열심히 암기하면서 공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중학교에서 암기법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잘 통하는 공부법입니다. 특히 과학은 암기가 반이고 이해가 반인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나 화학은 이해 부분이 좀 더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구과학이나 생물은 암기의 비중이 훨씬 크죠. 이제 암기법으로 조금 과학에 대한 감을 잡았다고 생각되시면 중학생을 위한 제대로 된 과학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해, 개념, 흐름 중심의 공부 전략입니다. 과학은 단순히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흐름을 잡는 것이 핵심이에요. 과학을 고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잘하려면 단편적인 암기보다도 이해력과 연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는 수능이 통합과학에서 나오고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과 연계율이 70%인 만큼 중학교 과학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중학교 과학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3가지를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이해하며 외우는 게 과학 공부법입니다. 과학은 암기보다 먼저 개념 이해가 중요해요.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아예 안 한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영어 단어처럼 암기부터 한다면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다.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게 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 개념은 이유와 원리를 알면 외우기가 쉬워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빛 에너지가 있을 때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냥 외운다면 맥락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했던 것인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광합성에서 식물이 왜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한지,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과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광합성은 식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엽록체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화학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오히려 궁금하게 되고 그래서 더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암기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전류와 전압을 배울 때 전류는 무엇이고 전압은 무엇입니까? 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전류란 전자의 흐름이다. 전압은 전류를 밀어주는 힘이다 라는 정의는 있죠. 그렇지만 개념이 머리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전류를 물의 흐름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류를 물의 흐름, 전압은 물이 중력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게 되듯이 높이 차이만 있으면 중력이 큰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이 높이 차이를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암기는 더욱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로 나만의 방법을 통해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생활 예시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항상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시험 문제까지 연결이 되죠.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문항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는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생활의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고 암기를 하면 기억이 오래가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과학을 잘하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빨리 넘기지 말고 개념을 확실히 잡자입니다. 과학 용어가 중학교부터 나오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용어와 비슷하면서도 완전 똑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감으로 이런 뜻이겠지 하고 넘어갔다가는 모르는 부분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또 고득점 문제에서 개념 하나로 잘못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일상 용어와 다른 부분에서는 반드시 정확히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작은 헷갈림이 큰 구멍을 만든다라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용어나 개념을 그냥 넘기면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한 단어 안에서도 기초 용어와 개념부터 차근차근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포 단원에서는요. 세포막, 세포질, 핵, 미토콘드리아 등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세포 분열, 생식, 유전 단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생명과학 부분은 특히 암기 부분이 많은 과목인데요. 이때 암기를 잘하는 팁은 모르거나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직접 정리해보는 겁니다. 훨씬 암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정리하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확실히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 모양을 그려서 구조볼 역할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암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세포막은 출입문, 핵은 사령탑이라고 생각하면서 암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단어마다 정의, 예시, 역할을 정리해서 용어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신 모르는 걸 바로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과학 공부에 있어서 개념을 정확히, 과학 개념의 명확한 흐름을 알면 과학 점수 급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학은 이야기처럼 연결된 흐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만들어지고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안다면 좀 더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은 단원마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스토리처럼 원인, 과정, 결과가 이어지는 구조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지진의 발생 과정을 공부한다면 지각판이 움직여서 에너지가 축정 한계에 도달하면 단층을 따라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지진이 발생한다. 이런 흐름을 그림이나 순서도로 정리하면 시험에서도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울 때는 도선에 자석을 가까이 움직이면 자기장 변화가 발생합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문제풀이에서도 방향과 흐름을 물어보는 질문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중학교 과학에서는 하나하나를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의 틀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 세세하게 공식을 통해서 보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팁을 알려드리면 각 단원의 흐름을 도식화해보세요. 예를 들어 화학변화 단원에서는 물질의 혼합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생성물과 에너지 변화의 흐름을 눈으로 그리듯 정리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에서 과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